누구는 수천 벌었다더라. 하루 새 2배로 뛰었다더라. 이런 성공담은 많이 들려오는데 말리는 사람은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승진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또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 위험성을 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 기자. 가상화폐 투자 할만하던가요? 네, 지금 제가 투자자의 입장이 돼서 실제로 100만 원을 사흘간 투자를 해봤습니다. 네. 당초에는 취재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세에 따라서 투자금이 계속 요동을 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긴 부작용 여러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견했던 부작용은 이 가상화폐 좀비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뗄 수 없는, 그래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지장을 되는 현상 네. 중에 하나인데요. 초단위로 투자금이 계속해서 변동을 하다 보니 언제 내가 사야 될지 또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 수시로 스마트폰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네. 또 가상화폐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증후군인데요. 네. 이 가상화폐라는 게 국가를 초월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언제 떨어질지 또 언제 오를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거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체험한 3일 동안 이 최소 4-5번은 도중에 깼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견했던 가장 심각했던 거는 이 불안정한 운영입니다. 아, 보시는 그래요? 것처럼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이 그렇죠. 서버가 폭주를 하게 되고 거래를 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투자금 100만 원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 100만 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그렇죠.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런 거래소가 정지됐을 때 어떤 심정일까 굉장히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실제로 스트레스 지수도 많이 올라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험을 하기 전과 후 제 몸의 스트레스 상태를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요. 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보시는 것처럼 60에서 50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졌다는 거고 네. 또 실제로 스트레스 종합지수는 46에서 53으로 약 15% 이상 올라간 걸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사흘간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칫 투자금을 손해를 봤을 때는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걸로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신과 전문의는 뭐라고 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죠.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파탄이 오고 우울증이나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자살 위험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건 사회적으로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 기자가 많은 투자자분들도 만나봤잖아요. 정말 이른바 다들 대박이 났던가요? 네, 실제로 제가 비트코인 강연뿐만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많은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적지 않게 돈을 불렸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날리신 분들도 꽤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손실을 본 투자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알게 돼가지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게 됐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뺐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2,500, 2,300 내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심장이 멎습니다. 당연히 순위 갑니다. 당연히. 아니 내가 팔 때는 올라가고 또 살라가면 또 내려가고 잠깐 약 1억 정도가 지금 순수한 집이 이러는 거죠. 네. 1억 정도 잃으셨다는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대다수가 젊은이들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연령대를 보면요. 네. 이게 통계적 수치인데요. 보시면 20대와 30대가 50%를 넘습니다. 그렇네요. 즉 다시 말해서 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과연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직접 대학생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아무래도 자기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필수는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들은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생활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를 통한 한탕주의에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소위 흑수저를 탈출할 지름길로 여기는 셈인데요. 문제는 현재의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일각에선 이런 광풍이 투기성 자본이 만든 거품인 만큼 하루아침에 영원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심장이 멎습니다. 당연히 순위 갑니다. 당연히. 아니 내가 팔 때는 올라가고
또 살라가면 또 데려가고 한 1억 정도가 지금 순수한 지금 이러는 거죠. 네. 1억 정도 잃으셨다는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대다수가 젊은이들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연령대를 보면요. 네. 이게 통계적 수치인데요. 보시면 20대와 30대가 50%를 넘습니다. 그렇네요. 다시 말해서 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과연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직접 대학생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아무래도 자기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한정해지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그렇죠.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런 거래소가 정지됐을 때 어떤 심정일까 굉장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스트레스 지수도 많이 올라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험을 하기 전과 후 제 몸의 스트레스 상태를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요. 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보시는 것처럼 60에서 50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졌다는 거고 네. 또 실제로 스트레스 종합지수는 46에서 53으로 약 15% 이상 올라간 걸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사흘간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칫 투자금을 손해를 봤을 때는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걸로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신과 전문의는 뭐라고 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죠.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파탄이 오고 우울증이나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자살 위험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건 사회적으로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 기자가 많은 투자자분들도 만나봤잖아요. 정말 이른바 다들 대박이 났던가요? 네, 실제로 제가 비트코인 강연뿐만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많은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적지 않게 돈을 불렸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날리신 분들도 꽤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손실을 본 투자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알게 돼가지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게 됐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뺐다 놨다 계속 하다 보니까 2,500, 2,300 변동을 하다 보니 언제 내가 사야 될지 또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 수시로 스마트폰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네. 또 가상화폐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증후군인데요. 네. 이 가상화폐라는 게 국가를 초월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언제 떨어질지 또 언제 오를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네. 없습니다. 24시간 거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체험한 3일 동안 이 최소 4-5번은 도중에 깼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견했던 가장 심각했던 거는 이 불안정한 운영입니다. 아, 보시는 그래요? 것처럼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이 그렇죠. 서버가 폭주를 하게 되고 거래를 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투자금 100만 원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 100만 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 굉장히 마음이 불안. 누구는 수천 벌었다더라. 하루 새 2배로 뛰었다더라. 이런 성공담은 많이 들려오는데 말리는 사람은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승진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또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 위험성을 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 기자. 가상화폐 투자 할만하던가요? 네, 지금 제가 투자자의 입장이 돼서 실제로 100만 원을 사흘간 투자를 해봤습니다. 네. 당초에는 취재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세에 따라서 투자금이 계속 요동을 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긴 부작용 여러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견했던 부작용은 이 가상화폐 좀비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뗄 수 없는, 그래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지장을 되는 현상 네. 중에 하나인데요. 초 단위로 투자금이 계속해서